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자타공인 정말 이 바닥 최고 권위권 이 종목이죠. NBA 드디어 개막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축구 각종 축구 종목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진행하면서 이 많은 연승 기록도 만들어 드렸고요. 이렇게 또 화살표 따라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연승 총 8번 또 기록을 해드렸고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들이 또 우리 유튜브 형님들 필요하다라고 또 많이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숲TV 방송국 게시판에다가 모두 정리를 해뒀습니다. 이 개인 통산 기록이라고 해서 이렇게 링크 하나하나 실제 적중 게시글들 모두 남겨놨고요.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당시 날짜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형들이 그토록 이제 원했던 실체 인증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숲TV는 다들 아시다시피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뭐 돈 주고 산다라거나 뭐 주작이 불가능하죠. 그것도 하나의 좀 이제 인증 투명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표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확인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또 숲TV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별풍선 후원하시면은 숲TV 쪽지함으로 또 데이터표 일수에 맞게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난 달이었죠. 8월 달에 주력 12연승 또 추가해주게 되면서 스포츠 분석 최초 3년 연속 10연승 유일 기록자가 되었고요. 자, 여기에다가 제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제가 이 바닥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기도 했죠. 바로 이 농구라는 종목. NBA도 개막을 하고 이제 오늘 KBL이 또 개막을 했습니다. 사실 뭐 최고 권위권자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자신 있게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이제 3년 연속 제가 증명을 해드렸던 부분이었다 보니까 이번 농구 시즌도 한번 좋은 성적 많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어제였죠. 해외 축구 구간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해외 축구가 어렵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맞죠? 어렵진 않았는데 어제도 로마만 들어왔으면은 전 구간 올킬이었는데 조금 아쉬웠다. 왜냐면 올킬 오늘 너무 제가 자신 있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주력 4배당 이거 뭐 사실 너무 푸근하게 들어왔어요. 우리는 또 역배로 갔다가 또 갖고 왔기 때문에 너무 푸근하게 또 가지고 왔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오늘 또 고배당 11배당 또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형들한테 데이터 받아보시는 분들한테 꼭 좀 이 고배당 가보셔라. 정말 사정사정을 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또 적중이죠. 계속해서 이 무농사 고배당 구간은 연승을 계속 한번 노려볼게요. 저도 지금 실제 또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좋은 성과들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간 프리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주간은 회차가 좀 2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죄송하게도 2시 경기들은 제 데이터표를 그냥 받아보시고 거기 적혀있는 대로만 베팅하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2시 경기는 어차피 지금 프리뷰에도 유튜브 형들이 이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2시 경기들은 빠르게 좀 패스를 하고 이 쇼난과 도쿄 베르디 이 회차 이후 경기부터 프리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난 그리고 도쿄 베르디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J리그가 한 경기를 먼저 좀 앞당겨서 경기를 하게 되겠는데 사실 쇼난과 도쿄 베르디 뭐 19위와 16위의 맞대결입니다. 강등권에 놓여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이겠고요. 다만 제가 최근에 쇼난도 그랬고 도쿄 베르디도 그랬고 상당히 양 팀의 어떤 흐름들 정말 잘 잡아들였다. 우리 이제 주력으로 쓸 때도 도쿄 베르디 반대, 쇼난 반대로 꽤나 좀 재미를 많이 봤던 직전엔 제가 이제 우라와 프랜슨 구간 이렇게 또 봐드리기도 했죠. 그만큼 이제 원정팀 도쿄 베르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베르디의 문제는 뭐냐면 이번 시즌 득점력에 대한 저하가 너무나 뚜렷해요. 리그 최하위권, 최소실 득점으로는 리그 최하위권을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도쿄 베르디는 홈도 그렇고 원정도 그렇고 평균 득점이 0.5에서 0.6골, 6골 정도가 나옵니다. 그만큼 득점력에 있어서 굉장히 좀 떨어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우리가 J리그를 계속해서 형들이랑 같이 계속 배팅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다 분석을 하면서
최근에 그 홈 경기에서 오카야마를 상대로 4대2로 한번 이긴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도쿄 베르디가 이거 4골 넣은 거 진짜 말이 안 된다. 평균 득점이 0.5골인데 오늘 4골을 넣었다는 거는 8배에 가까운 수준의 득점이 나왔다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오늘 넣은 4골이 앞으로의 한 4경기 동안 넣을 골을 다 몰아서 넣었다고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비셀겁의 상대로 무득점 그리고 우라와 상대로 또 홈에서 무득점을 했어요. 오늘 쇼난이 사실 수비가 안 되는 팀은 맞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실점이 좀 많이 커. 이번 시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도쿄 베르디의 원정 득점력 생각해보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쇼난 같은 경우에도 얘들은 문제는 뭐냐면 실점률이 문제야. 다실점이 좀 많다라는 게 문제인데 반대로 또 보면은 쇼난이 꾸준하게 그래도 득점은 넣을 수 있는 팀은 맞습니다. 얘들이 홈 경기에서도 보면은 꽤나 강팀을 상대로도 꾸준하게 골을 좀 많이 넣었어요. 최근에도 보시면은 가와사키라는 강팀을 상대로 한 골을 넣었고 또 J리그컵에서 심지어 원정 히로시마를 상대로 무려 3골을 쳐집어 넣기도 했습니다. 또 간바 오사카를 상대로는 그때 4대5 대박 경기였죠. 4골을 넣기도 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득점이 가능한 팀이 쇼난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지금 이제 예상 배당 보니까 아직 배당은 나오지 않았지만 예상 배당을 보니까 쇼난이 역배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쇼난 프랭슨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쇼난 프랭슨 쪽으로 한번 보시고 이거는 뭐 언더바는 언더봐야 되지 않을까요? 도쿄 베르디 때문에 오히려 쇼난의 1대0 역배승이나 2대0 역배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또는 뭐 1대1 스코어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는 우리가 쇼난 프랜승 그리고 언더 마지막으로 쇼난 역배승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KT랑 한화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 요거 농구 3경기는요 요거는 어차피 지금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부터 요까지 분석 쫙 해드리고 요거 이제 유튜브 영상 먼저 올린 다음에 바로 또 오늘 또 개막전 프리뷰 3경기 다 해드릴게요. 요거 형들아 그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유튜브 형님들한테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번 시즌 KBL 팀들이 전술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LG는 그래도 안 바뀌었는데 LG도 좀 바뀌었어.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LG가 원래 4번 5번 게임을 하는 팀이었거든요. 4번에 탕화형 갖다 두고 5번에 마레이 둔 다음에 4번 5번에서 포스트 게임 하는 팀이었어. 그리고 외곽에서 적당히 이제 외곽 애들 터져주면은 점수 보태주면서 언더사이즈의 마행 게임 하는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에 완전 팀이 바뀌었습니다. 센터를 대거 영입을 하면서 이번 시즌 KBL 모든 팀들 통틀어서 센터가 가장 많은 팀이야. 그러니까 완벽한 그 포스트 게임, 옛날에 형들이 봤던 그 클래식한 농구들 있잖아요. 리바운드 게임, 그런 게임을 할 게 LG고 SK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이제 그게 바뀌어버렸는데 그 이번에 김선영 선수 내보내게 되면서 이제 외곽에다가 김낙현 선수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게 난 오히려 플러스의 요인일 수도 있다라고 봐. 그게 이제 김선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즌에도 형들한테 문제점이라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SK는 트랜지션,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템포의 농구라는 팀인데 이런 팀이 김선영이 나이가 좀 있고 슬슬 속공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 드렸냐면은 스포츠카에다가 낡은 엔진을 끼워 넣은 느낌이다라고 표현해 드렸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제 김낙현 선수를 데려오게 되면서 이 엔진을 갈아 끼웠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여기 이번 시즌 SK의 핵심은 뭐냐면 김낙현 선수, 그러니까 1번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5번에 있는 자멜원이를 얼마나 살려줄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일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너무 좋은 트레이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SK가 좀 기대되긴 합니다. 이번 시즌. 어쨌든 이건 조금 이따가 숲TV에서 한번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유튜브 형님들도 궁금하시면 숲TV 오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KBO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랑 한화 오늘 최종전입니다. 자, KT 선발 투수가 오늘 오원석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11승 8패, 방어율 3.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한화 선발 투수 오늘 박준영 선수가 올라옵니다. 한화 입장에선 사실상 이제 게임을 뭐 던졌다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오늘 이제 뭐 승부 노리시는 분들도 이따가 다들 이거 KT 가시려고 다들 기다리고 계시는, 째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최근에 우리가 많은 이 고난과 역경, 이 정말 KBO를 보면서 우리가 충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LG가 그 경기가 과연 질만한 경기였으며 추가적으로 한화가 마지막에 SSG한테 투런포를 연속으로 맞을 경기였으며 그러니까 져야 되는 팀들이 안 지고
이겨야 되는 팀들이 못 이기는, 그게 이제 후반기 제가 KBO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는 딱 그렇습니다. 어차피 오늘 한화는 마운드를 버리는 식으로 게임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따 쪽에서, 타격 쪽에서 아마 포인트를 많이들 맞추려고 할 거고, 추가적으로 KT 선발 투수 오원석 선수가요, 한화 상대로 정말 약했습니다. 한화 상대로 이제 최근에 이번 시즌이었죠. 6이닝간 4실점 한 번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5이닝간, 바로 최근 경기는 5이닝간 5실점이었어. 그만큼 오원석도 직선 위주의 좀 단조로운 로케이션을 사용하다 보니까 한화 같은 타선들에게 좀 약했다라는 건데, 오늘도 어쩌면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또 들기도 합니다. 물론 한화 선발 투수 박준현 선수의 어떻게 본다면 메리트, 사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홈 경기가 좀 낫거든요. 홈 경기에서는 아직까지 실점이 없긴 한데, 이제 문제가 어쨌든 불펜으로 뛰었을 때도 원정에서 항상 문제였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거는 KT를 보실 분들은 차라리 오바를 보는 게 맞는 선택지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따가 배당이 얼마가 쥐어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2.5 한화 프랜승 한번 볼게요. 솔직히 이거 일반승은 못 보겠거든. 한화 역배는 진짜 쫄려서 못 보겠는데, 한화 프랜승 정도는 한번 조심스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NC랑 SSG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경기가 아마 이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KT가 올라가느냐, NC가 올라가느냐의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보겠고요. NC는 오늘 경기 승리만 하면은 자력으로 이제 와일드카드, 그러니까 대구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총력전을 할 겁니다. 어쨌든 라일리를 오늘을 위해서 좀 아껴놨고, 그리고 오늘 이제 연달아 나올 수 있는 투수들 이제 줄줄이 또 총력전이 가능하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 또 연승이잖아요. 지금 8연승으로 또 분위기도 너무 좋기도 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NC가 이제 승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신세계 같은 경우는 오늘 김광현 선수가 나오는데, 김광현 선수의 강점은 원정 경기를 이번 시즌 너무 잘 던졌다라는 겁니다. 이 선수가 홈 경기를 더 못 던져요. 김광현이 오히려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지는 그 이번 시즌 지표였단 말이야. 농구미다 봅니다. 양쪽 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똑같아요. 완전 마운드에서 타이트한 총력전이 기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역시나 이따가 배당 떠야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형들아, NC가 뭐 1.2배당 이런 진짜 터무니없는 배당이 쥐어준다? 신세계 프랭 가면 됩니다. 이게 NC가 여러분들 오늘 빠따로 내가 볼 때 신세계를 무너뜨리면서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양쪽 다 진짜 미친 마운드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 그리고 그 신세계 형들 최근에 경기 보셨죠? 얘들은 장타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어쨌든 점수가 벌어지더라도 마지막까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2.5 프랜승이 뭐 예를 들어서 막 배당이 막 1.6, 1.7 이렇게 막 크게 쥐어준다. 그러면 굳이 안 갈 이유가 없는 경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봐. NC승, 신세계 프랜승을 다 보시고요. 뭐 승일무에다가 언더 다 좋아요. 다 좋고, 요거는 이따 2시에 배당 뜨면은 메리트를 보고 바로 접근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재밌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요것도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기아와 삼성의 경기입니다. 네, 쪽지로 보내드릴게요. 요거 이제 분석 중에 후원하시는 분들은 분석 한 경기 끝난 다음에 데이터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후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기아랑 삼성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아 선발 투수가 양현종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7승 9패, 방어율 4.6점대고요. 양현종 선수도 진짜 미워할 수가 없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들 또 돈 걸고 보시는 분들은 좀 예민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양현종 선수가 무너질 때마다 진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많은 이제 욕설들이 오가긴 하는데, 정말 뭐랄까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이런 투수를 또 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제 양현종 선수도 은퇴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지막 경기를 홈 경기에서 이번 시즌 좀 마무리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제 제가 그래서 다들 기억나시죠? 세이브 역배승 제가 어제 주력 몰빵으로 혼자 베팅했잖아, 20콩. 그 이유도 뭐다? 이마이의 10승을 위해서 그냥 낭만으로 베팅을 한 건데, 진짜 오늘도 똑같아요. 기아의 어떻게 본다면 최근에 너무나 경기력이 안 좋긴 했지만, 어제 어쨌든 한번 끊어 먹었고, 드디어 연패를 끊어서 승리를 가져오기도 했고, 연승으로 어쨌든 홈에서 연승으로 이번 시즌을 끝내면서 양현종 선수의 승리까지 챙겨준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기아 입장에서도
크게 뭐 모자람 없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마무리를 위해서 양현종 선수의 어쨌든 승리를 좀 기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삼성 선발 투수가 오늘 6선엽입니다. 뭐 불펜 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아마 빠따적인 측면에서 점검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아마 박진만 감독이 오늘은 무리하지 않고 선수들의 컨디션, 그리고 어쨌든 이제 NC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불펜에 대한 점검을 할 것 같아. 제구에 대한 점검을. 아무래도 NC가 제구 불안한 투수 상대로 워낙 강했었잖아요. 그만큼 어느 정도 그런 좀 점검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양쪽 다 빠따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바 쪽으로 먼저 좀 보면서 기아 쪽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마음으로 한번 응원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일본 야구 히로시마와 야쿠르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시마 선발 투수가 오늘 사이토입니다. 역시나 이제 실험 선발 투수고요. 야쿠 선발 투수가 오늘 타카나시입니다. 이번 시즌 2승 6패, 방어율 3점대입니다. 타카나시 같은 경우에는 원정을 더 잘 던지고요. 히로시마는 오늘 어떻게 본다면 내일 최종전이 이제 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일 최종전에서 조금 더 힘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어떻게 본다면 좀 실험 선발이기도 하고 아마 양쪽 다 조금 더 빠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준점이 한 6.5점 지어주겠죠, 그죠? 6.5점 지어준다라고 한다면 오바 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배당 더 많이 받은 쪽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야쿠르트가 역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야쿠 뭐 역배나 프랜승 뭐 오바 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소프트뱅크와 오릭스 경기입니다. 오늘 소뱅 선발 투수가 우와사와 나오유키입니다. 12승 6패, 방어율 2.7점대. 오릭스 선발 투수가 오늘 사토입니다. 이번 시즌 1승 0패와 방어율은 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홈 경기에서 뭐 사실 얘네들은 이미 이제 더 높은 곳, 이제 우승까지 바라보고 있겠지만, 뭐 어쨌든 오늘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가 그 지바롯데 원정일 거예요. 조조마린 원정 경기라서 홈 팬들 앞에서 이번 시즌 마무리를 어쨌든 리그 1위로 했다 보니까 가장 좀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오늘 또 우와사와 나오유키라는 2선발급 투수가 또 올라오기도 하고요. 뭐 전반적으로 잘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오릭스 상대로 우와사와 나오유키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방어율 한 3.5점대이기 때문에 좀 높은 수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오릭스 선발 투수 사토 카즈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원정 경기를 굉장히 잘 던졌더라고요. 다만 뭐 수치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2군에서 방어율 1점 찍고 올라온 애인데, 오릭스 2군 형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릭스는 2군 팜을 굉장히 잘 키우는 팀이긴 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타이트한 매치는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경기도 조금 더 이제 빠따값이 중요한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는 오바 쪽 보면서 그래도 소프트뱅크가 홈 경기에서 마무리 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프트뱅크 일반승 정도만 볼게요. 근데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배당이만 1.3배당 진짜 말 같지도 않게 쥐어주면은 굳이 갈 필요는 없는 경기죠. 자, 그다음은 라쿠텐과 세이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 야, 다 별로라고 그러면 도대체 뭘 가야 되냐라고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자, 딱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회차 변경 2시 이후 경기 제가 또 이제 3시쯤에 또 조합 데이터표가 우리 멤버십 분들한테 발송이 될 텐데 세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째고 있는 경기가 있어요. 형들한테 뭔가 프리뷰가 솔직히 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째고 있는 경기들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이따가 혹시라도 배당 좀 대부분 팀들 제가 예상했던 구간들이 잘 떨어진다 그러면은 오늘 주간은 금액업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라쿠텐이랑 세이브 경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쿠텐 선발 투수가 오늘 오치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됩니다. 이 선수 또한 역시나 이제 실험 선발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라쿠텐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좀 아쉽긴 했죠. 여러모로 뭐 이제 올라갈 수도 있었었는데 이제 가을 야구를 할 수도 있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불펜이 좀 붕괴가 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라쿠텐 여러분들 놀랍게도 남은 일본 야구 팀들 중에서 가장 잔여 경기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 2번이나 경기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홈 경기에서 지금 3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세이브 그 다음에 오릭스 한번 그런 상황이라 뭐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이렇게 실험 선발까지 내보낼 정도로 이미 게임이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즌이 끝났고요. 이 선수가 2군에서도 방어율이 5점대였어.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오늘도 빠따전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세이브 선발 투수 오늘 요자카이토 선수가 올라옵니다. 6승 5패 방어율 2.6점대인데 나는 솔직히 형들아 세이브가 이번 시즌 가을 야구 못 간 게 제일 충격적이에요. 세이브 진짜 그 선발들이 너무 좋거든요. 선발들이 완전 짱짱해. 1선발부터 뭐 5선발, 6선발까지도 빵빵한데
못 올라간 게 일단 첫 번째로 너무나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요제 카이도 같은 경우에는 언더핸드 투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장타율이 좀 많이 높죠. 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라쿠텐 이 홈 구장인 모바일 파크, 그러니까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서는 다소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언더와 기준점이 얼마가 지어질지 모르겠지만 7.5점 지어주면 그냥 걸으세요. 패스하시고 6.5점이면은 오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좀 배당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솔직히 라쿠텐 역배 한번 보고 싶긴 하거든요. 라쿠텐 이번에 3연전이잖아, 홈 경기에서. 저는 만약에 오늘 1차전 빠따로 잘 꿰면은 이후에 있을 2차전, 3차전 전부 다 라쿠텐 역배 받으면 역배 한번 가볼만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쿠텐이 모바일 파크에서 또 빠따 값이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일단 뭐 배당 얼마나 받는지 또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라쿠텐 프랜승 정도나 오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까지 여러분들 뭐 좀 시간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경기들은 전부 다 프리뷰를 해드렸고요. 맞아, 요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방송 공지에다가 써드렸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카톡이랑 쪽지가 좀 많이 왔더라고요. 이제 전부 다 오늘 혹시 형님 전북 승부 봐도 되나요? 라는 이제 쪽지가 많이 왔어.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제 볼 때는 다른 분들이 승부로 아마 이 전북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이게 어쩔 수가 없기는 해, 여러분들. 직전에 이제 우리가 또 제주 경기를 또 베팅하고 봤다 보니까, 제주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주가 벌써 이제 4명이 직전 경기 때 또 퇴장을 당하기도 했는데, 하필이면 이 4명이 이 제주라는 팀 자체에서 굉장히 좀 주축, 그러니까 미들 라인들에서 굉장히 좀 볼을 잘 만지는 애들이 좀 대거 이번에 이제 무더기 퇴장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골키퍼 이제 김동준 퇴장당했죠. 그 다음에 그 중원 가장 중요한 선수 이창민 퇴장당했죠. 그 다음에 저기 안태현, 그 다음에 송주현, 그러니까 수비 라인에서 좋은 선수들이 전부 다 이번에 결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 시즌 최다 득점 팀 K리그에서 전북이 많은 득점을 하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북 쪽으로 다들 많이들 보시는 것 같은, 심지어 오늘도 배당도 1.6배당으로 잘 받기도 했잖아. 다들 이제 전북 쪽으로 아마 볼 것 같긴 한데, 지금 채팅창에도 제가 전북 팬을 잘 아는데 오늘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자, 전북 팬들은 아실 겁니다. 전북이 제주 원정에서 정말 약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주라는 팀을 K리그 프리뷰 해드릴 때마다 형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는 팀이고요. 그리고 환경 차이가 많이 나요. 홈 경기랑 원정 경기에서 제주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환경 차이가 이제 이 내륙과 그리고 이 섬이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홈 경기를 잘하는데 원정을 못 하고요. 반대로 제주 원정으로 온 팀들도 그렇게 좋았던 팀들이 꼭 제주 원정 와서 사고 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팀이 전북이었어. 왜 그러냐면 전북이 최근에 제주 원정 4연전, 그러니까 원정에서 4연속 무득점 경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4경기를 원정 경기 치르는 동안 단 한 골도 못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전북이 공격력에 있어서 최근에 워낙 좋긴 합니다만, 유독 제주 원정만 오면은 이런 득점력에 대한 문제가 분명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이제 통산적인 최근에 뭐 역대 전적으로 보면은 전북이 제주를 상대로 좋기는 했어. 근데 최근 정적만 놓고 보면은 제주 상대로 전북이 2무였거든요. 0대0이랑 그 다음에 1대1이었던 걸로 아까 제가 분석하면서 봤는데, 그쵸? 0대0이랑 1대1, 이번 시즌에 2번 다 무승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북승을 이건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주승을 못 봅니다. 이거는 진짜 형들 제주 역배를 보잖아? 사기꾼이야. 정말로 이거는 뭔가 진짜 내부 정보를 입수한 거 아니면은 제주승을 이건 못 보는 구간은 맞아요. 맞는데, 그럼 이제 전북승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을 때 우리가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전북이 그래도 못해도 무 이상은 할 거기 때문에 햄무 한번 보시면 어떨까? 햄무가 배당이 3.3배당이거든요. 이제 1.5배당 갈 바에는 3.3배당으로 격상시키거나, 또는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전북을 막 승부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야? 전북이 제주를 압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마헨승도 배당이 한 3배당 되거든. 마헨승 쪽으로 접근하는 게 이게 맞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 차라리 보험을 쳐서요. 3.3, 어차피 이거 단폴로 가실 분들은 없잖아. 3.3배 한 개랑 그 다음에 3배 한 개, 요런 식으로 두 개를 보험을 쳐가지고 이제 조합을 잘 구성을 해서 효율을 많이 올리는 게 좀 활용도가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이거는 전북 햄모나 마헨승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접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됐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2시 경기에 제가
형들한테 조금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형들 뭐 이왕 해드리는 거 요것도 해드릴게요. 성남이랑 이랜드 해드리면은 얘들들이 형들아 무 전문팀이거든요. 그리고 성남이 최근에 어쨌든 경기력이 좋긴 하잖아요. 근데 이랜드가 성남 그냥 깡패입니다. 이랜드가 성남만 만났다고 하면은 승점 1점은 꾸준하게 7경기 연속인가 계속 가지고 왔던 팀이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요 경기는 뭐다?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기가 아주 좋은 경기고 성남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한 점 차 이상은 좀 어렵다. 그래서 성남 햄무나 무승부 이렇게 고배당으로 써보시거나 공통적으로 가실 분들은 언더 쪽 가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얘들 최근에 만나가지고 오박인가 좀 나오긴 했거든. 그게 조금은 걸리긴 하는데 언더 쪽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형들아 뭐 배팅 가능한 경기들 좀 깔끔하게 분석을 해드렸고요. 요거 형들 농구는 뭐 2시 경기기도 하고 요거는 좀 할 말이 많아요. 하나하나 이제 전술적으로 제가 좀 떼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제가 유튜브 영상 먼저 올려드리고 숲TV에서 하나하나 또 개막전이기도 하니까 하나하나 조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도 혹시나 궁금하시면 숲TV 놀러 와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데이터 신청해 주시면은 데이터에 또 다 적혀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다들 따봉 그리고 이제 추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형들아 그 또 이 유튜브 형들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한 경기만 듣고 이제 판단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제 이제 로마 경기만 듣고 뭐 이제 로마 막 틀렸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시던데 형들 저 어제 로마 말고 다 거진 다 싹 다 맞췄습니다. 프라이부르크 이게 어제 실제 제가 멤버십 후원하신 분들 발송되는 데이터인데 보시면은 뭐 이제 제가 아예 무를 그냥 잡아드렸고 무는 아예 제가 주력으로 드렸잖아요. 뭐 브라가 역배 제가 이거 배당 잘못 떨어졌다 했죠 여러분들. 이거 브라가 역배받을 이유 전혀 없었다. 심지어 셀틱이 저는 그 무득점 경기도 예측을 해드렸고 뭐 페네르바체 승리랑 햄무도 또 이제 오바까지 2대1 스코어 완벽하게 또 맞춰드리기도 했고 베티스가 이게 한 골이 좀 아쉬웠어. 로도고레츠가 한 골 더 넣을 수 있었거든요 이거. 햄무가 좀 아쉽기도 했고 포르투 형 진짜 조심하라 그랬죠 이거. 포르투 승 햄무 오바 2대1 스코어 역시나 정확히 맞춰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빌라 이제 뭐 여기 보면 햄무도 제가 하나 가져갔었는데 빌라가 2대0으로 이겼더라고. 와 빌라 진짜 에메리 감독 대단합니다. 어쨌든 언더가 들어왔고 미트빌란도 형을 제가 역배 잡아드렸죠. 노팅엄 지금 1.3배당 볼 이유가 전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미트빌란 역배 프렌 그리고 리옹은 어제 제가 가장 좋은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옹 승까지 잘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다들 또 이렇게 데이터 받아보시면 또 다릅니다. 뭐 이제 분석도 제가 잘 해드리긴 했지만 데이터는 또 더 또 좋게 나가기 때문에 또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에 이거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신청 주시거나 또는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 감사드립니다. 좋은 거 잘 골라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주말에 또 축구 많으니까 또 축구 고안에서 좋은 성과 많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